안녕하십니까? MG플렉스 미디어 총괄 부사장 김태호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방송사 파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티오가 나오면은 그 티오에 의해서 이력서를 접수하고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합격, 이런 것까지를 갖다가 쭉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사에서 파견 티오가 어떻게 나오는지, 방송사에 다니던 파견 친구들이 왜 퇴사를 하는지, 그 퇴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년 만근을 하는 경우, 2년 만근이라는 경우는 파견사는, 파견 업무는 기본적으로 1+1입니다. 1년을 근무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더 할 건지 말 건지를, 방송사와, 이 파견 사원과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파견 회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1+1로 주로 하는데 1년을 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1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을 만근하는 경우는 무조건 또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그 파견 업무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2년을 근무하고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있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년을 근무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1+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을 근무하고, 나는 1년을 근무하고 나는 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1년만 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요즘 친구들은 이런 게 있어요. 1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퇴직금이 발생을 해요. 퇴직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는 1년을 근무하고 나가서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을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1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방송사 계약직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요. 방송사에서는, 2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2년을 근무하게 됐지만, 이 친구는, 그 다음에 퇴사하게 되니까, 이 친구를 좀 더 내가, 쓰고 싶다. 또, 같은 업체에 쓰고 싶다. 아깝다. 그러면은, 방송사에서, 파견사를 빼고, 직접 이 홍길동 친구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계약직이라고 그래요. 요거가 2년 정도 되는데, 이거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2년 계약치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월급이 많이 올라가나 그런 건 아닌데, 방송사가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직 사원으로서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누리는 복지들이 있어요. 그런 복지들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캐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 또 티어가 생기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방송사 계약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고요. 네 번째는 다른 방송사나 제작사로 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KBS 파견직을 하는데, KBS가 마음에 안 들어. MBC를 가고 싶어. 근데 MBC보다는 CJ를 가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또 티오가 생기고, 또 어느 프로덕션이라든가 제작사에서, 너 거기서 파견직으로 있지 말고 우리 회사에 정상원으로 와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또 티오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해당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음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향 보조보다는 난 조명이 맞을 것 같아. 또 조명 보조보다는 나는 편집이 맞을 것 같아. 편집보다는 카메라 보조가 맞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또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1년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 몇 개월 안에 또 한 달 안에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죠. 방송사도 어렵고 파견사도 굉장히 이렇게 조기에 그만두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부서 통폐합으로 업무가 다르거나 많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프로그램이 폐지가 돼. 그러면 그 팀들이 어디 가야 되겠죠. 이러면서 다른 업무를 하게 돼. 근데 이 업무가 나랑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 또 이 파견 친구들이 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서가 없어져. 이런 경우도, 또 파견 친구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메이저, 지상파보다는 종편이라든가 그런 딴 데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근태가 불량해 방송사에서 파견사에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거예요. 저도 파견직 친구들 쓰다 보면은, 생방송 일찍 나와야 되는데 일찍 안 나와. 지각을 해.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근무 시간을 제대로 안 지켜. 이런 경우가 되면은, 파견 사원한테 주의를 주다가 막판에는, 파견사에 연락을 해줘. 이 친구는, 근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에 의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태가 불량하면은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반복이 됐다. 이러면은, 우리가 퇴사 조치를 시키죠. 이런 경우에 또 티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8번째. 같은 파견 사원 간의 인간적인 갈등. 이게 이런 경우가 뭐 이런 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사원과 파견직 사원 간의 갈등보다는 파견직과 파견직의 갈등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1살이나 2살 어린애가 나 선임이야. 선임인데 막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하고 그래.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거나 또 그런 업무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말로 이런 거로 이렇게 하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쌓이다 보면은 이것도 뭐 이렇게 1년이나 2년 때 그런 게 아니라 입사 초기에 그러니까 한 달, 2달 되는데 도저히나 김땡땡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8가지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가 있는데요. 기타 사유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졌어. 그래서 퇴사라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번에 입시에 나는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만두겠죠. 그런 경우. 또 나는 보니까 방송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스템보다 외국에서 방송을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기타 사유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 8가지, 그리고 기타 사유 9가지 이렇게 방송사 파견 퇴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사 파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파견사와 그리고 좋은 매니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매니저를 만나려면 뭘 해야 되냐? 여기 자막에 보이시죠? 여기에 요 자막으로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파견업, 방송의 파견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MJ 미디어 총괄 부사장 김태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